예전엔 저도 물건을 정말 아까워서 못 버렸습니다. 이건 언젠가 쓸 거야. 이건 누가 줬던 거니까 두어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말이죠.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 댁을 찾아다니며 정리를 도와드리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리를 미루는 건 사실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서라는 거예요. 제 이름은 김서윤이고요. 지난 25년간 정리생활 연구가로 일하면서 어르신들의 집을 정리하고 삶의 질을 되찾아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단순히 수납 기술이나 정리 방법만 알려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진짜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더라고요. 수많은 현장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확신합니다. 버린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요.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비로소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운 노후 집 정리의 진짜 순서와 마음가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 정리를 시작했다가도 중간에 포기하셨던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정리라는 게 한순간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순서만 알고 계시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하루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경험 있으셨나요? 정리에 대해서든 삶에 대해서든요. 있으시다면 한 줄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몇 해 전에 제가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74세 박정자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남편분이 먼저 떠나신 뒤로 방 한 칸이 완전히 옛 서류와 추억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옷가지, 낡은 가방, 몇십 년 된 신문 스크랩, 아이들 어릴 적 물건들까지요. 그 공간에서 정자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 내 인생이야. 버리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아서 못 버리겠다고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 물건 하나하나에 다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여쭤봤어요. 이 중에서 정자님이 매일 실제로 쓰시는 게 뭐냐고요. 정자님은 한참을 둘러보시더니 결국 오래된 라디오 하나를 가리키셨어요. 이 라디오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작아지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 라디오를 중심으로 방을 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요. 방 안엔 침대와 옷 몇 벌, 그리고 그 라디오 하나만 남았어요. 그제야 정자님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집이 내 집 같다고요. 숨이 쉬어진다고요.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요. 정리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작은 변화 하나가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집 안 어딘가에 정자님처럼 쌓여있는 공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가벼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정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정자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정리를 시작해야 할지 그 순서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노후를 가볍게 만드는 정리의 첫걸음,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정리의 시작은 작은 공간에서 성취감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시작할 때 큰 방이나 창고부터 손을 대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금방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한국생활환경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작은 공간 정리를 먼저 마친 사람은 78%가 이후에도 정리를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작은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만난 69세 김정호 님도 그랬어요. 처음엔 집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셨다가 하루 만에 지쳐서 포기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현관만 먼저 치우고 나니까요.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관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에요.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깔끔하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신발장 안에 있는 안 신는 신발부터 꺼내보세요. 한 켤레씩 천천히 닦으면서 정말 필요한 신발만 남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공간만, 정말 작은 공간 하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 현관, 오늘 들어오실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기분 좋게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좀 답답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관을 정리하셨다면 다음은 욕실입니다. 욕실은 공간도 작고 물건의 종류도 많지 않아서 정리 효과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욕실 정리를 한 가구는 낙상 위험이 3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 욕실에서 넘어지는 게 정말 위험하잖아요.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 걸릴 위험도 커지는 거고요. 제가 만난 72세 이은자님은 욕실 선반을 비우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쉬기가 쉬워졌다고요. 욕실이 넓어 보이니까 마음도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누, 샴푸, 칫솔 같은 거요. 한 사람당 하나씩만 남기는 거예요. 여러 개 쌓아둘 필요 없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요. 욕실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정리할 때 반드시 마른 수건을 밟고 천천히 이동하세요. 서두르다가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욕실 선반에 샴푸가 몇 개나 있으신가요? 한번 세어보시고 하나만 남겨보세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비워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선물 받은 물건들을 비우는 일인데요. 이게 정말 정리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감정이 담긴 선물이잖아요. 서울가정심리연구소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감정이 연결된 물건은 일반 물건보다 2배 이상 오래 보관된다고 해요. 그만큼 버리기 어렵다는 거죠. 68세 정미자님은 아들이 준 머플러를 30년 동안 보관하고 계셨어요. 한 번도 안 두르셨는데도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렸어요. 그 머플러를 사진으로 찍어서 앨범에 넣어두시면 어떻겠냐고요. 그렇게 하니까 비울 수 있으셨대요. 물건은 없어져도 추억은 남아 있으니까요. 물건을 버리고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세요. 준 사람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전달됐잖아요. 물건은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고마워서 못 버린 선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사진 한 장 찍어두시고 용기 내서 비워보세요. 냉장고 정리는 좀 특별합니다. 이건 가장 나중에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냉장고 정리는 표가 잘 안 나는 정리거든요. 안을 열어야 보이니까 성취감도 덜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미루는 게 좋아요. 식품저장공학회 보고서에 따르면요.
1년 이상 냉동실에 방치된 식품의 60%가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까워서 계속 두잖아요. 75세 오창근님은 냉장고 속에 선물 받은 떡을 3년이나 두고 계셨어요. 그걸 버리고 나니까 이제 냉장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비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나 사진, 비닐부터 제거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냉장고가 훨씬 깔끔해 보여요. 주의하실 건요. 청소 전에 반드시 전원을 끄시고요. 냉동식품은 미리 분류해 두세요. 녹아서 엉망이 되면 청소가 더 힘들어지니까요. 여러분 냉장고 문에 지금 뭐가 붙어 있나요? 메모지요? 자석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자기기와 옛날 물건들, 이것도 못 버리는 대표적인 물건들이에요. 고장난 CD 플레이어, 옛날 핸드폰, 안 쓰는 가전제품들요. 한국환경청 자료를 보니까요. 고장난 전자기기를 집에 보관하는 집은 미세먼지 농도가 25%나 높았다고 해요.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80세 박용숙님은 20년 된 카세트 테이프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청춘을 사진으로 남겼다고요. 테이프는 버렸지만 추억은 앨범에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으로 기록하고 고장난 제품은 재활용 센터로 보내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주의하실 게요. 전자제품은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 전원선을 미리 확인하시고 조심히 다루세요. 여러분 집 안 어딘가에 이미 잊힌 전자제품 있지 않으신가요? 서랍 깊숙이 들어있는 옛날 핸드폰이나 충전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비운 후에 여유를 기록하는 거예요. 정리는 끝이 아니라 습관이거든요. 노년생활연구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하루 10분 정리를 꾸준히 실천한 60대 여성 100명 중에 84명이 수면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정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 잠도 잘 오는 거죠. 67세 이금희님은 매일 자기 전 10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상보다 좋다고요.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를 정리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자기 전에 눈에 거슬리는 한 가지만 정리해 보세요. 식탁 위 물건 하나, 소파 위 옷가지 하나, 그 정도면 충분해요.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물건 하나를 정리해 보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비워내면요. 정리가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됩니다. 내 공간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정리를 통해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생활법을 함께 살펴볼까요? 물건이 줄어들면 정말 신기하게도 가족 간의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가정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 말다툼도 많아져요. 이거 어디 갔냐? 왜 내 물건을 치웠냐? 이런 식으로요. 공간이 좁으니까 서로 부딪히니까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면 사소한 일로도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건을 비우고 나면 여유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로 부딪힐 일도 줄어들고 찾는 시간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부드러워져요. 다만 주의하실 게 있어요. 가족의 물건은 절대 대신 버리시면 안 됩니다. 본인 물건도 아닌데 함부로 버리면 큰 싸움이 나요.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건 나중에 함께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가족 때문에 정리로 다툰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제부터는 강요하지 마시고 천천히 함께 해보세요. 정리를 하면 건강도 확실히 좋아집니다. 먼지가 줄어들고 곰팡이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넘어질 위험이 확 줄어들어요. 우리 나이가 들면 한번 넘어지는 게 정말 위험하잖아요. 골절이라도 되면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물건이 바닥에 널려 있으면
그만큼 걸려 넘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정리를 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지 마세요. 무거운 걸 한꺼번에 들지도 마시고요. 낮은 선반부터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나눠서 하세요. 요즘 허리나 무릎 아프신 분 계신가요? 그럴수록 더더욱 천천히 하셔야 해요. 정리하다가 다치시면 본말전도잖아요. 물건이 줄어들면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선택지가 많으면 그만큼 고민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커지거든요. 오늘 뭐 입을까, 뭐 먹을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물건이 줄어들면 선택할 게 줄어들고 선택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져요. 옷이 30벌 있으면 매일 아침 고민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주 입는 옷 10벌만 남기면 고민할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생각 정리도 물건 정리처럼 하나씩만 비우세요. 한꺼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면 머리만 복잡해져요. 내일 고민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불필요한 생각 한 가지 떠올라 보셨나요? 그 생각도 정리 대상이에요. 마음속 쓸데없는 걱정도 비워내야 해요. 정리를 하면 소비 습관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충동 구매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니까요. 뭔가를 사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들어올 공간이 있나? 이거 정말 필요한가? 이렇게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 사면 편해진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먼저 자기 생활을 떠올려 보세요. 이게 정말 없으면 불편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없어도 그만이에요. 최근에 이거 사면 편해질 거야 하면서 산 물건 있으신가요? 그게 지금 어디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산 물건의 대부분은 결국 쓰지 않거든요. 비움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젊을 때는 모으는 게 인생이었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물건도 채우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는 비울 때가 온 거예요. 비워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야 자유로워지거든요. 완벽하게 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실천하시면 돼요. 하루 10분 정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뭘 버렸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짧게 몇 줄만 적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나중에 보면서 뿌듯해지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비우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물건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어요. 뭐든 좋으니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정리하면서 또 하나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건을 찾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관리하는 시간이 모두 줄어들거든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책 읽기, 산책하기, 친구 만나기 뭐든지요. 어떤 분은 정리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어떤 분은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공간이 생기니까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하고 싶은 게 보이는 거죠. 정리는 결국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예요. 또 하나 정리를 하면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내가 내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갔다는 성취감이 생기거든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한 거잖아요. 그게 자신감으로 이어져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믿음은 정리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용기가 생기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힘이 생겨요. 정리가 단순히 집안 청소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하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물건을 쌓아두고 사는 건 결국 과거에 매달려 사는 거거든요.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행복했다, 이렇게요. 그런데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물건을 비우면 과거에 대한 집착도 함께 비워져요. 그러면 지금에 집중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후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누렸고 이제는 가볍게 살아가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습관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 공간을 정리하는 게 곧 내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리는 수납이 아닙니다. 비움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정리를 잘한다는 건 물건을 예쁘게 수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정리는 불필요한 걸 과감하게 비워내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은 이거예요. 언젠가 쓰겠지, 아까우니까 두자, 버리면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못 버려요. 올바른 정리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지금 내가 쓰고 있나?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는 거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보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은 계속 쌓이고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은 더 답답해져요. 찾는 시간도 늘어나고 청소할 것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는 커지고요. 결국 내 집인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 공간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느낌이 들죠. 반대로 제대로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쉬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고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고 밤에는 푹 잘 수 있어요. 찾는 시간도 줄어들고 청소도 쉬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져요. 이게 진짜 삶의 질이에요.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가진 데서 온다는 거예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할수록 좋은 거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는 게 지혜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현관 한 평만 정리해 보세요. 딱 하루만 시간 내서 현관을 비워보는 거예요. 신발장 정리하고 바닥에 있는 물건 치우고 한번 쓱 닦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작은 성취가 내일의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엔 욕실, 그 다음엔 부엌, 이렇게 하나씩 넓혀가시면 돼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가는 거예요. 중간에 지치면 쉬었다 하시고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멈췄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서 느끼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되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걸요. 물건 하나 버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물건을 못 버렸어요. 아깝고 미안하고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용기 내서 하나씩 비우기 시작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 당장 뭘 정리해 보실 건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짧게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정리가 곧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물건을 비우는 순간 마음도 함께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평온과 감사가 채워져요.
이게 진짜 노후를 가볍게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